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빛골고등학교 2025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빛골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기원서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날씨나 이제 학생, 학부모님들의 시청 환경을 고려해서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이제 저희가 설명회가 끝나고 유튜브나 저희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1, 2학년 공통적으로 안내 드릴 부분입니다. 내일부터 2학년은 3학년 선택 과목에 대해서, 그리고 1학년은 2, 3학년 3차 수강 신청이 진행이 됩니다. 기간은 8월 28일 내일부터 이제 9월 7일 일요일까지고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기간은 더욱 뭐 연장이 필요하다면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2, 3학년 같은 경우, 1, 2학년 같은 경우에 이제 특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변경 사항이 없으면은 수강 신청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그다음에 수강 신청에 오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반장들 통해서 오늘 학급 단톡으로 공지를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류를 수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 관련 자료는 제가 또 학급 단톡이나 그 다음에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공지를 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이러한 형태로 자료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링크를 모르시거나 아니면 안내를 받지 못했다 싶으면 이 QR코드 통해서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이제 끝나고도 다시 게시를 해 드릴 테니 요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수강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 부분하고, 그리고 이제 수강신청표, 그리고 수강신청 방법, 그리고 수강신청을 맞게 했는지 검토할 수 있는 파일을 게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이미 여러 번 사용을 해봐서 이미 좀 익숙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수강신청 수정하는 기회에도 꼭 다음과 같은 파일들 이용해서 수강신청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2학년 그리고 현 1학년, 2학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이제 학급 단톡이나 이제 그 드라이브 통해서 이 수강신청 표를 공지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2학기나 이제 3학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수강신청표에서 이제 그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드라이브에 올라가 있는 그 파일인데, 여기에 이제 본인이 선택을 희망하는 과목들을 다 이렇게 집어 넣으면 여기서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오류가 있는 부분은 안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수강신청 오류가 나오면 요 멘트대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밑에 아무 오류가 없다라고 이렇게 나오면 이제 수강신청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수강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다가 고교학점제라고만 검색을 하면 이 사이트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고교학점제 수강신청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회원가입은 따로 안 하셔도 됩니다. 저희가 다 계정을 생성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학년 때 본인 학번으로, 그래서 이 앞에도 25가 아니라 24 다시 본인 1학년 때 반 번호로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되고, 이 아이디는 리로스쿨하고 동일합니다. 리로스쿨 아이디와 뒤에 이렇게 골뱅이 bgh.hs 이렇게 붙여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자, 내일부터 여기 있는 수강 신청이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은 이제 눌러도 아무 일이 없는데, 내일부터는 여기가 활성화가 돼서 여기를 통해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그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2학기까지 과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2학년은 3학년 1, 2학기 과목에 대해서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또 공통적으로 안내 드릴 부분이, 특히 이제 2학년, 현재 2학년 같은 경우에 그 석차 등급 안 나오는 과목에 대해서 교양 과목이나 뭐 이쪽으로 선택을 많이 한 경우가 있는데요. 자, 이제 그 종합 전형 말고 우리가 교과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자, 이거는 이제 그 대학별로 입학 전형이나 수시 모집 요강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왼쪽이 전남대학교인데, 자, 전남대학교에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학생들이 지금 3학년에도 있어서 제가 좀 강조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전 모집 단위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모든 과에서 국영수, 한국사, 사회과학, 그리고 일부 과에서 제2외국어와 한문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남대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할 경우에 그 국영수사과 그리고 극히 일부 과에서만 제2외국어 한국 한문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학생들이 많이들 이제 놓치진 않고 있는데, 여기 밑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을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밑에가 화면 때문에 가려졌는데, 진로 선택 과목 역시도 반영 교과 군 중에 상위 세 과목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반영 교과군이라고 나와 있는 국어, 영어, 수학, 한국사, 사회, 과학 중에서 진로 선택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우리가 못해도 최소 세 과목은 선택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세 과목이 안 된다면 부족한 과목만큼은 이제 감점을 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과목 선택의 수가 부족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국영수사가 우리 그 지금 현재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고 있는데, 그러한 과목도 이제 반영 교과군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특히나 전대 이제 뭐 전남대학교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한국사만 반영을 하기 때문에 선택 과목도 여기서 진로 선택 과목도 국영수 한국사에서 선택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특히나 이제 전대 체육교육과 준비하는 친구들은 이제 사회나 과학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요 부분을 이제 모르고 놓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가 그 이제 표현하는 방법만 표로 줬고 여기는 이제 글로 줬는데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그 진로 선택 과목도 반영 교과군에서 국수 영사과 국영수사과 이제 한국사에서만 이제 반영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 그러니까 이 우리가 수시에 반영이 되는 선택 과목 중에서 국영수사과 진로 선택 과목이 못해도 3개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또 단톡을 통해서 이미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수영사가 진로 선택 과목 수가 부족한 학생들 참고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선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뭐 지방대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연세대나 아니면은 뭐 여기에 나와 있는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국수영사과에서 골라서 반영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대학들은 뭐 기술과정 교과군을 반영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전과목 전교과를 반영하는 학교들인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다 국수영사과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개수에서 부족함이 없어야, 점수는 어찌 됐건 우리가 평가할 때 감점을 받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부분을 좀 기억하셔서 이번 수강시험에서 그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해당하는 학생들은 이제 단톡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해당하면 꼭 이 부분을 수강시험에서 이제 반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학년하고 1학년하고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약간 2학년과 1학년 그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용어는 같지만 뭐 자꾸 이제 설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뭐 진로 선택 과목이 지금 2학년이 이제 적용을 받는 2015 개정 교육과정에도 있고, 그다음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도 똑같이 진로 선택 과목이 있는데, 이게 이제 성적을 산출하는 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조금 그냥 그 가장 눈에 띄게 다른 부분만 좀 정리를 하고 가자면, 현재 2학년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고 내신이 9등급제입니다. 그래서 흔히 아시고 계시듯이 이제 1등급 4%, 2등급 7% 이렇게 되는데, 이제 개정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지금 이제 1학년이 적용받고 있는 이 교육과정에서는 이제 내신이 5등급제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뭐 과거 2등급이 11%인데 거의 한 2등급 후반 정도까지 그 1등급을 받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현재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두 종류로 나뉩니다.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나뉘는데,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석차 등급을 산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 과목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이나 아니면 새로 추가된 융합 선택 과목에서도 석차 등급을 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부분적으로 적용되고 이 부분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가 완전히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차이점이나 이런 점을 미리 이제 숙지를 하시고 설명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학년 교육과정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2학년은 지금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고 있어서 제가 지금 여기 이렇게 해놨는데, 그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구분을 하면은
자, 여기 제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이 빨간색 부분, 여기, 자, 여기는 이제 9등급제로 이제 내신이 산출이 되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9등급제. 그래서 이제 일반 선택 과목, 흔히들 이제 우리 학생들도 이렇게 알고 있듯이 일반 선택 과목은 9등급제 내신이 산출이 되고,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이제 내신 산출이 이제 석차 등급 산출이 안 되고 그냥 성취 평가, 그러니까 A, B, C로만 성적이 산출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구분하셔도 이렇게 뭐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데, 자, 대신에 일반 선택 과목 중에서 예술체육 과목이나 이제 교양교과군에 있어서 교양교과는 이제 따로 석차 등급이 산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 교육과정, 현재 2학년의 교육과정을 보시면 성적이 산출되는 과목보다 오히려 성적이 산출되지 않은 과목들의 개수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좀 내신에 있어서 좀 방어를 해야겠다 싶으면 이런 진로 선택 과목으로 많이 이렇게 좀 선택을 집중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이제 학교 지정 과목에는 뭐 국어, 수학, 영어, 당연히 이쪽은 이제 수능에서 필수로 들어가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4학점으로 일주일에 4시간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체육은 이제 학기마다 골고루 편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2학기 동일하게 2시간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현재 지금 진행을 이렇게 수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학년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2학년은 이미 이제 선택이 끝났어요. 이제 끝나가지고 여기 이제 선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게 원래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임의대로 제가 그냥 이렇게 공간상 배치 때문에 나눠놨는데, 왼쪽이 1학기 과목이고 오른쪽이 2학기에 개설이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여기서 학기별로 5과목씩 선택을 해서 본인이 선택한 과목대로 이제 수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14시간에 대해서 학교 지정 과목 국어, 수학, 영어, 체육, 그리고 이 선택 과목은 모두 3학점, 그러니까 일주일에 3시간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3학점 과목 5개, 그래서 15시간이 선택 과목 수업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 과목 선택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2학년 학생들이 변경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여기서 그 본인의 3학년 그 선택 과목이 연계성이 있도록, 자신의 진로와 연관성이 있도록 선택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3학년, 지금 현재 2학년의 3학년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학년은 훨씬 이제 선택 과목이 많이 늘어나는데요. 학교 지정 과목은 체육교과 1시간, 그리고 미술교과 1학점 해서 일주일에 2시간 정도만 이제 학교 지정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다 선택 과목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미 이 3학년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2학년 생활하면서 뭐 진로가 바뀐 학생들도 있고, 그 다음에 수능 선택 과목이 바뀐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새롭게 이제 선택 과목을 다시 수정하거나 고르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 과목이 너무 많이 있으면 학생들이 좀 선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나 싶어서, 사실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데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과목에 대해서는 뭐랄까 약간의 강제성이 있는 게, 저희가 이 선택 과목을 고를 때 이러한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고르게 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거를 위에다 놔뒀는데, 먼저 본인의 진로 적성에 맞는 선택 과목, 그러니까 대학의 전공 혹은 본인이 희망하는 계열의 계열 적합성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국어, 수학,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선택 과목이 있습니다.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수능에서 이제 응시할 과목을 선택을 해주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산출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과목 위계나 필수 이수 단위, 이 4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 점검해서 이제 오류가 없도록 만들고 있는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류가 없도록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오류가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학생마다 너무 다르고, 뭐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나 이제 저희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들이 점검을 하고 있지만, 이 학생 개개인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가 판단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의 선택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선택 과목을 보시면은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 과목, 이제 수능에서도 저희가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공통 과목 이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2학년들이 이 중에 국어 중에 하나는 거의 다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미적분 혹은 확률과 통계 중에도 이제 하나를 선택해야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도 공통 과목이어서 여기서 하나씩은 선택을 하고 들어가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실제로 응시할 과목들 혹은 그 다음에 입시에서 또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이외에도 이 사회나 과학에서 하나 내지는 세 과목 정도 학생들이 최대 세 과목, 보통은 한 두 과목 정도 선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에서 한 다섯 과목 정도는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나머지 네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이제 학생들이 많이 이제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보통 네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그 3학년이니까 내신 방어를 위해서 많이들 내신 그 석차 등급 산출이 안 되는 뭐 이런 제2외국어 기술과정 정보교양이나 아니면 뭐 체육예술교과 이렇게 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거, 이 3번보다 중요한 게 본인 이제 진로와 적성, 대학 전공과 계열 적합성에 맞는 그리고 수능 선택 과목에 맞는 과목들을 선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내가 잘 모르겠다, 모호하다 할 경우에는 일단은 수시 우리가 입학 전형의 좀 구조를 알고 들어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수시 전형으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요 네 가지 전형 중에서도 두 가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위주로 학생들이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발하는 비율을 보시면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한 45.3% 정도, 지금 현재 2학년이 입시에 뛰어들게 되는 2027학년도 입시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23.7%로 뭐 전년도에 비해서 약간의 증감폭은 있지만 뭐 아주 유의미한 증감폭은 아니고, 사실 논술하고 이제 수능 위주는 정시죠. 이제 논술은 거의 이제 3.7%니까 사실 저희가 일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하지 않는 그런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기 실적 위주는 대부분 이제 예체능 학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 위주로 이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교과 성적하고 수능 최저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일부 학교에서만 이 면접하고 생활기록부를 도입을 하고 있고, 대부분 학교, 대부분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하고 수능 최저 기준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 전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학교에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위주로 반영을 하고 교과 성적과 면접을 좀 이렇게 부수적인 학생을 판단하는 요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다시 선발 인원에서 봤듯이 한 종합 전형이 종합 전형보다 교과 전형이 한 2배 정도 많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방대냐 그리고 이제 서울에 있는 학교냐에 따라서 약간의 비율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율에서 보여지듯이 학생들이 대부분 교과 전형은 한 4개 정도, 그리고 종합 전형은 한 2개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우리 학생들이 대부분 교과 전형에 맞춘 어떤 수강 신청이나 본인의 학업 설계 이런 거를 준비를 하되 종합전형 절대 이제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점을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우리가 학업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자, 이거는 꼭 이번 3학년 수강 신청을 할 때 현재 2학년 같은 경우에는 희망하는 대학의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고 수강 신청을 좀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이제 대학 입시에 관련된 정보는 요렇게 이런 시기에 이제 공개가 되고 있는데, 2학년 4월 말에 현재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4월 말에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이 이미 다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8월이니까. 그래서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는 이 수시 모집에 그리고 정시 모집, 그러니까 대학 입시에 대한 거의 모든 정보가 다 나와 있어요. 어떤 과에서 어떤 그 전형으로 몇 명을 뽑을 것인지, 그리고 그 전형에서는 무엇을 반영을 하고 수능 최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대부분의 정보가 이미 다 공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3학년도 잡아놓고 너 이 학교 이과 쓸 건데 왜 수강 신청 이렇게 해놨어 하면은 모르고 그랬다라는 답변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꼭 자기가 희망하는 대학 그리고 희망하는 학과에 입학 전형 시행 계획 정도는 꼭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께서 확인을 하시고 수강 신청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대학을 예시로 갖고 왔는데,
아까 이제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 이 반영하고자 하는 교과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체육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국영수 과목 숫자가 부족하면 이게 굉장히 불이익이 많고 사회과학에서 1등급, 2등급 이렇게 높은 등급을 맞더라도 이게 반영이 안 되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건 이제 좀 극단적인 사례인데 많이 놓치고들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한 군데 대학을 또 제가 더 갖고 왔는데 성균관대학교 이번에 2027학년도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가지고 왔는데, 왜 성균관대를 가지고 왔냐면 성균관대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성균관대 정도 이해하신다면 뭐 다른 학교는 이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차례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밑에도 쭉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다 보실 필요도 없고 저 입학전형 시행계획 주요 사항도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위에는 이제 정시에 관련된 내용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러한 내용만 그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모집 단위 모집 인원 총괄표가 있거든요. 여기. 그 다음에 수시 모집 공통사항, 그리고 교과 전형 꼭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뭐 종합 전형에서 이제 다 보실 필요도 없고 이제 그 본인이 희망하는 과에서 선발하는 전형 하나 정도. 그래서 제가 보시라는 부분이 페이지로 따지면은 한 5페이지에서 1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 꼭 확인하고 이제 보시면 좋겠는데, 먼저 모집 인원 총괄표를 보시면 어떤 학교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건 수시 모집 맨 첫 번째 장에는 모집 인원 총괄표가 있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학과들이 쭉 나와 있고 어떤 전형에서 몇 명 뽑을지가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신이 희망하는 과, 본인이 혹시나 이제 경영학과를 희망을 한다. 그러면 이 학과에서는 어떤 전형에서 몇 명을 선발을 하는구나라고 이제 요 정도만 캐치하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모집 인원 총괄표에서는. 그다음에 이런 전형들 이름이 많이 있는데 이제 요런 전형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전형이구나를 이제 뒤쪽에서 정보를 얻으시면 되는데, 웬만한 그 입학 전형 시행 계획에는 수시 모집 공통사항에 또 이렇게 전형별로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아까 경영학과는 융합인재, 탐구인재에서 선발을 한다고 되어 있었고 교과 전형에서 이렇게 선발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종합 전형이니까 여기는 이제 생기부를 위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전형이고, 여기 이제 교과 전형이니까 학생부 내신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그런 전형이구나라는 이해가 먼저 이제 선행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럼 이제 융합형, 탐구형 요거 차이는 뭐냐? 여기 보시면은 수능 체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수능 체제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는 수능 체제가 있고 탐구형 인재는 수능 체제가 없구나라고 이제 그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내신을 위주로 이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구나라는 점만 파악을 하셔도 돼요. 여기서 너무 많은 정보를 파악하시지 마시고 그냥 뭐 최저가 있는 종합 전형, 최저가 없는 종합 전형, 그다음에 최저 있는 교과 전형이구나 정도만 파악을 하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이런 전형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좋은데, 그 다음에 그 전에 이제 수시 모집 공통사항을 보면 한 2에서 3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런 어떤 그 종합적인 이런 요약본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수능 필수 영역이나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융합인재 전형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종합전형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세계 등급 합 6이에요. 그러니까 3합 6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그 다음에 경영학과 이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3합 7의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기준이 되는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고, 이 밑에 이제 잘렸는데 여기 가려서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과학 탐구 영역을 수능에서 응시를 하는 경우에 과학 그 탐구 영역 평균과 그 다음에 과학 탐구 중에 높은 등급을 받은 과목을 반영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생이 물리와 화학을 수능에서 응시를 했는데 물리는 1등급, 화학은 5등급을 맞았다고 했을 때 평균을 하면 3등급이죠. 근데 둘 중에 등급이 높은 건 물리가 1등급이잖아요. 그래서 3등급 대신에 그 물리 1등급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반영을 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학교가 수능에서 과학 탐구 영역 필수 응시를 강제하고 있지는 않지만 과학 탐구 영역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완화해주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성균관대학교가 이런 예시고, 이 부분을 꼭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이 밑에 써 있어요. 그런 내용은 이런 밑에. 자,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 이공계열 일부가 아니라 거의 모든 과예요. 거의 모든 과에 대해서 수학하고 과학탐구 선택을 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놓치고 이런 부분을 전남대학교 이제 공대를 쓸 건데 뭐 수능에서 이제 과학탐구를 준비를 안 했다거나 뭐 사회만 두 개를 응시를 한다거나 요런 학생들이 뭐 많이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고 이번 2학년 같은 경우에 3학년 선택 과목에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그리고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는 전형과 학과에서만 이제 하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제 캐치를 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전형별 세부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뭐 다 이렇게 뭐 성적 산출 방식 이런 것도 뭐 사실 보면 좋기는 한데 이게 잘 모르시겠으면 반영교과만 보시고 반영교과 아까 그 전남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로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줬는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반영교과를 이렇게 A군, B군 나눠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A군은 국수영, 한국사, 사회과학, 그 다음에 공통과목 및 일반 선택 과목이고 그러니까 국영수사가죠. 이제 주요 과목들. B군에서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뭐 이런 과목들인데 자 여기가 이제 반영비를 보시면 7대1로 반영이 돼요. 7대1. 그래서 성균관대학교를 이제 지원을 할 경우 국영수사가가 훨씬 더 이제 중요도가 높구나. 그리고 이제 요런 과목이 반영이 되니까 이 과목도 선택을 해줘야겠구나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요거를 선택을 안 하시면은 또 이게 또 그 감점이 되거나 기본 점수를 받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 꼭 이제 그 주의를 하시고 이제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 희망하는 대학, 희망하는 학과에 입학 전형이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거 성균관대학교 입학 홈페이지 가면 누구든지 볼 수 있게 게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를 몰라서 안 했다 혹은 뭐 누가 얘기를 안 해줘서 놓쳤다라고 하기에는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꼭 본인이 확인을 하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나 보고 있을 학생들 그 뭐 선생님이 얘기를 안 해줬다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사실 선생님들도 그 얘기를 해주면 좋죠. 근데 대학들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매년 이제 입학 전형이 바뀌기 때문에 인터넷에 누군가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본다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이렇게 정리해 놓은 자료를 본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본인이 확인하는 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선생님들도 혹시나 실수를 해서 오타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입학 전형 시행기에 꼭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지금 제가 이제 쭉 이제 보여드렸던 내용들이 한 10페이지도 안 돼요. 한 5페이지 정도 되는 이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만 쭉 보셔도 그 희망하는 대학들, 희망하는 학과들 보시면은 이제 대학별로 차이점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인한테 유리한 어떤 전형은 무엇인가, 선택 과목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지가 있고 나서 이제 선택 과목을 이제 수강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과목 고르시는 데 있어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교과 그 이수 과목 이제 핵심 권장 과목과 그냥 권장 과목을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그 학생이 뭐 본인이 서울대학교 안 갈 거다라고 한다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안 가더라도 이제 서울대학교가 뭐 입시에서 뭔가를 시행을 하면 다른 학교들도 다들 이제 따라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심 권장 과목은 뉘앙스가 이제 필수적으로 이수를 해야 하는 권장 과목이고 여기서는 그냥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인데 그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열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권장 과목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공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쭉 이제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가 서울대학교에 개설이 되어 있다면 여기서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확인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요런 자료는 제가 아까 보여드린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검색해서 안 나오면 그 드라이브에서 참고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이제 5개 대학교 이 경희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권장 과목을 제시해 놓은 게 있어요. 서울대학교보다도 좀 더 많은 과목들을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학교를 조금 이렇게 섞어가지고 보시면 되고 이것마저도 조금 번거롭다 싶으시면 제가 그냥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그 나오는 과목의 개수를 이렇게 횟수를 다 세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는데 이제 어느 학교건 상관없이 사실 이거 다 이제 요약을 해보면은 그 입시를 지배하고 있는 과목은 수학이에요. 수학. 이거 이제 인문계열이냐 자연계열이냐를 떠나서 그래서 뭐 어느 과목이 입시에 유리하고 중요할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참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이 그 희망하는 과목, 그 학과나 이런 데 맞는 과목을 좀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교과 전형 이제 지원하는 학생들은 뭐 이제 본인이 이제 유리한 과목을 하는 게 좋겠지만 종합 전형 지원하는 학생들은 특히나 이런 부분을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선택 과목을 수강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이제 제가 이제 지금 2학년이 1학년 때 다 이제 책자로도 나눠주고 이제 그 드라이브에도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 이제 화질이 조금 깨져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그 선택 과목에 대해서 어느 부분 뭐 어떤 거를 이제 배우고 내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관련된 안내서이고, 이거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의 권장 과목이 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뭐 여기에 이제 개설하고 있는 대학은 어딘지, 권장 과목은 뭔지,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요 두 책자도 참고해 해서 수강 신청해 주시고 앞으로 학업 설계에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1학년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학년은 이제 고교학점제가 이제 전면 적용이 되는 단계인데, 고교학점제 이거 이제 1학기 제가 교육과정 설명회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 교육청에서도 반복 설명을 좀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1학기 교육과정 설명에 참석을 못하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 고교학점제 뭐 말은 많은데 뭐 요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형광펜이 쳐져 있는 거, 과목을 선택하고 여기 대해서 기준을 충족해서 학점을 취득한다, 요 세 가지만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과목을 선택하고 기준을 충족하고 학점을 취득한다. 근데 3년간 192학점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저희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192학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따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이 이수 기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고교학점제에서 이 과목을 선택한다라는 부분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들은 2학년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수 기준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목에 대해서 수업 횟수의 3분의 2 이상. 지금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과목이 아닙니다. 이게 출석해야 할 날짜의 3분의 2 이상만 출석을 한다면 그 과목의 출석률이 어찌됐건 졸업 요건을 만족을 할 수 있게 되지만, 이 기준이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과목별로 따로따로 적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업 성취율 40% 이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 이따가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목 출석률은 한 학기 동안 실제 수업한 횟수의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한 학기에 18번, 18시간 수업을 했다. 그러면 12시간 이상은 수업에 참석을 해야 되고, 출석률이 미달될 것 같은 경우에는 학기 말이나 방학 때 추가 학습을 이수하게 됩니다. 추가 학습을 받는다면 이 부분은 생기부에 추가 학습을 받았다는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기록이 됩니다. 출석률 미달로 인한 추가 학습 실시. 그래서 학교를 그냥 성실하게 나오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아무 이제 지장이 없지만 지금 이제 3학년이 되면 예체능 준비하는 친구들이 실기 때문에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 혹은 월수금 이렇게 오후 시간대에 이렇게 빠지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화요일 목요일 날 오후 시간대에 주기적으로 결석을 한다. 뭐 화목 5, 6, 7교시에 있는 수업은 계속해서 빠지게 되고 그 수업에 대해서 이제 출석률이 미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입시에 불이익이 있을 뿐더러 졸업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미리 신경을 쓰셔가지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업 성취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1학기에 질문이 나왔던 건데, 출석 인정 결석, 그러니까 체험학습이나 아니면 우리 여학생들 결석 뭐 생리 결석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부분은 출석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요 출석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질병조퇴, 질병결석은 출석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그래서 질병도 조금 뭐 아픈 게 잘못한 건 아니지만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그 부분도 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학업 성취율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이 상대평가에 의한 석차 등급에 의한 이 5등급제 이게 아니라, 저희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상대평가 동시에 성취평가, 그러니까 절대평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평가 기준에 의한
학업 성취도를 평가를 하는 거고 40% 이하라는 거는 저희가 성취도가 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저희가 학업 성취율 미도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 과목을 수강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A일 수도 있고 뭐 그럴 일은 없지만 모든 학생들이 E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E가 전혀 안 나오고 미수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절대평가 기준에 의한 성취율을 보고 이제 저희가 이 학업 성취율을 판단을 하는 거고 학업 성취율이 미달될 경우에 아까는 이제 추가 학습이었는데 이름이 달라집니다.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받게 되고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받는다고 해서 생기부에 기록이 된다거나 뭐 불이익이 남는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받고 성취율 2에 해당하는 성취율을 다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제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에는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만 기억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과목을 선택하고 이제 그 이수 기준을 충족해서 학점을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출석률과 학업 성취율에 따라서 이제 이 학생들의 이수 기준을 판단을 하고 있다. 실제로 저희가 1학기 때 이 학업 성취율이 안 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진행을 했는데 모든 과목 1학년 모든 과목에 대해서 한 7명 정도 학생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생 수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과목 수도 많지 않아서 저희가 방학하기 전에 학기 중에 모두 이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도 그런 부분을 교과 선생님들께서 신경 써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학업 성취율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1학기 교육과정 설명할 때 많이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저 부분이에요. 과목을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1학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2022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자, 선택 과목이 일반 선택 과목, 진로 선택 과목, 그리고 하나가 추가됐어요. 융합 선택 과목으로 이렇게 하나가 추가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새롭게 이제 교육과정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자, 과목을 나누자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뭐 이게 위계가 있는 과목도 있고 뭐 아닌 과목도 있긴 한데 제가 이제 교과가 화학이라 화학을 기준으로 보면 이제 공통 과목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학생들이 수강을 하는 과목입니다. 뭐 기초 소양 및 기본 학력 함양 그리고 학문의 기본 이해 내용 과목 그래서 통합과학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통합과학 안에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과학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다 내용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부터 여기 앞에 붙어 있는 거는 이제 학년과 학기인데요. 2학년 1학기 때부터 과목들이 저희가 이렇게 나눠서 편성이 되어져 있는데 일반 선택 과목의 이제 설명을 읽어보시면 교과별 학문 영역 내 주요 학습 내용이에요. 주요 학습 내용. 그래서 이 선택 과목 중에 가장 중요도가 높은 부분은 어딘가를 따져봤을 때 일반 선택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선택 과목 교과별 심화학습 내용인데 이게 이제 우리 기존 교육 과정에서 화학 1, 화학 2에 해당하는 내용이 약간씩 이렇게 나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융합 선택 과목은 교과 내 뭐 교과 간 주제 융합 과목 실생활 체험 및 응용을 위한 과목으로 이따가 어떤 과목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물화생지에 구분이 있는 건 이제 진로 선택 과목까지이고 융합 선택 과목은 조금 결이 다른 과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순서대로 수강을 하는 걸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학년 1학기 때 화학을 수강하지 않고 2학년 2학기 때 물질과 에너지 3학년 1학기 때 화학 반응의 세계를 수강을 해도 되기는 됩니다. 근데 권장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위계가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위계는 제가 이제 1학년 학생들한테 이거 이제 뭐 드라이브에도 정리를 해주고 학생들 이제 단톡에도 올려주고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이제 희망하는 과가 이 일반 사회를 굉장히 요구를 하는 과다. 그러면 일반 사회 과목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일반 사회, 윤리, 지리, 역사, 그 다음에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이렇게 나눠져 있으니까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의 그 이수 권장 과목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수강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부분인데 지금 2015 개정교육과정 현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나오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석차 등급이 안 나온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이제 무방한데 지금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 뭐 일반, 진로, 융합 선택 과목 모든 선택 과목에 대해서 석차 등급이 모두 산출이 된다고 일단은 생각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모두 다 이
그 5등급에 의한 석차 등급이 산출이 되는데 이 중에 제외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 1학년 때 배우는 과학탐구 실험, 그 다음에 이 융합 선택 과목 중에 사회과학에 해당하는 과목들, 그 다음에 체육예술교과, 그 다음에 교양교과는 안 나오거든요, 내신이. 그래서 이게 복잡하죠. 굉장히 표가 복잡하게 써 있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과목들은 상대평가, 그러니까 내신 등급을,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또 수강 신청 표에다가 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022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거의 모든 과목에서 이제 석차 등급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이 성취도에 의한 이 절대평가, 성취도의 평가도 병행을 한다는 거, 이 점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는데 지금 2, 3학년 과목 같은 경우에 일반 선택 과목만 내신 등급이 산출이 돼요. 그래서 현재 1학년 친구들 중에 그 뭐 집에 형제들 중에 혹은 아는 선배들 중에 이제 그 좀 조언을 얻으려고 선택 과목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선배들이 이런 대답을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진로 선택 과목이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너의 내신 등급, 내신 성적 방어를 위해서 좀 진로 선택 과목을 많이 선택을 해라.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정말.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 진로 선택 과목도 내신 등급이 산출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자, 이제 이 5등급제로 바뀐 게 말이 많아요. 지금 뭐 이렇게 학생들은 어떻게 변별을 할 거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급간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우리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는 2등급 하나만 나와도 굉장히 좀 이게 그 치명적인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이게 우리 입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냐, 아직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이 발표가 안 돼서 구체적으로 대학에서 어떻게 반영할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미루어 봤을 때, 여러 전문가들 의견을 봤을 때 내신의 변별력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사실 9등급제에서 2등급까지가 현 5등급제에서 1등급이기 때문에 이 안에 이 학생이 진짜 정말 최상위권의 1등급이냐 아니면 조금 1등급 후반의 학생이냐, 이게 좀 모호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을 변별을 하려고 요런 부분에 반영 비율이 많이 확대될 거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 과목이나 비교과 영어, 그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학생부를 반영을 많이 할 것이다, 확대가 될 것이다 라는 이제 추측 예상이 많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이제 교과 전형에서는 교과 성적 그리고 수능 최저를 위주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생활기록부를 위주로 좀 평가를 하는데, 이 교과 성적의 뭐 변별력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반영하는 비율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추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이 조금 변별력이 떨어진 대신에 수능 최저를 좀 강화한다거나 대학별로 면접을 좀 강화한다거나 생활기록부를 좀 강화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인데, 아마도 생활기록부 위주로 좀 많이 반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에서 도대체 어떤 부분이 또 많이 반영을 되느냐, 현재 대학에서 교과 전형인데 내신 점수를 위주로 선발을 하는데 거기서 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평가하는 대학들을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건국대학교 KU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내신 성적을 위주로 학생들을 평가를 해요. 근데 여기서 한 30점 정도, 30% 정도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이나 교과 정성 평가를 이제 한다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과정이 개정되더라도 이러한 입시의 그 철학이나 뉘앙스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광주교대나 아니면 대표적으로 경상도에 있는 학교들, 경북대나 부산대 이런 경우가 교과 이수 충실도, 그러니까 너가 이제 희망하는 학과에 맞는 계열적 합성이 있는 과목들을 선택을 하였느냐에 관한 부분을 이제 이미 지금도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입시의 뉘앙스가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금 현재 1학년이 적용받는 2028 입시에서 반영이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수강 신청이 중요하지만 다른 어떤 학년보다도 특히 수강 신청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능 선택 과목 개편도 이제 우리 학생들의 수강 신청이나 학업 설계에 이제 많이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국어나 수학 같은 경우에 선택 과목이 없어졌고, 지금 이제 수학 뭐 이렇게 뭐 수학에 대해서도 뭐 미적분 2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지금 또 논의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사회과학이 이제 17과목 중에 2과목만 기존에 이제 선택을 했다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이과에 구분이 없이 사회와 과학을 다 봐야 되는데, 우리 뭐 그 예를 들어 이제 경영학과를 지망을 한다. 그렇게 해서 2학년, 3학년 때 과학을 전혀 안 듣다가 3학년 때 수능 때문에 과학 공부를 한다.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과목이나 본인이 수능 때 뭐 이렇게 좀 그런 과목들은 좀 2학년, 3학년 때도 너무 이제 멀리 한다기보다는 골고루 좀 수강을 해가지고 좀 수능에서도 불리함이 없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1학년들 그 선택 과목 이제 교육과정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겠습니다. 내년 2학년, 이제 지금 1학년이 2학년이 됐을 때 과목인데, 2학년 선택 과목, 2학년 과목 그 교육과정 편성 같은 경우에는 현재 2학년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가 각각 1, 2학기에 4학점, 그러니까 일주일에 4시간씩 편성이 되어 있고, 체육이 각각 2시간씩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왼쪽이 2학년 1학기에 개설되어 있는 과목들, 오른쪽이 2학기, 여기도 마찬가지로 2학년 1학기와 2학기로 이렇게 개설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학생들이 5과목, 그러니까 학기당 5과목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도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현재 2학년 같은 경우에 이 진로 선택에 해당하는 기하 과목이 성취도 평가만 합니다. A, B, C로만 평가를 하는데, 현재 1학년 같은 경우에 기하나 수학과제 탐구 이런 과목들도 모두 다 5등급에 의한 5등급제에 의한 석차 등급을 산출한다는 점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수강 신청을 해야 되고, 쭉 보시다 보면 이렇게 끝에 별이 달려 있는 과목들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이 석차 등급을 산출하지 않은 과목들입니다. 이런 과목들은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이렇게 예술체육 과목들이나 교양교과과. 그래서 이런 과목들도 적절히 선택을 하셔서 이제 그 내신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이 일단 희망하는 학과에 그 권장 과목, 권장 선택 과목 위주로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 뭐 그런 부분이 일단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학년이 지금 2학년하고 꽤나 많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3학년 1학기에도 국어, 수학, 영어가 학교 지정 과목으로 각각 3시간씩 이제 편성이 되어 있고, 체육 같은 경우에 이제 1시간씩 각 학기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3학년 2학기에는 이제 내신 그 수시 지원에 생활기록부가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1학기까지만 국어, 수학, 영어를 지정 과목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그 기존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2,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학생 선택권을 존중한다는 그 명목으로 이렇게 선택 과목으로 국어, 수학, 영어도 선택 과목으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좀 학생들에게, 그리고 이제 그 수능 그 최저학력 기준도 이제 높아질 거를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어, 수학, 영어 이런 기초 과목에 대한 좀 어떤 강조성이 좀 더 이제 중요성이 강조된 교육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는 1, 2학기가 이제 선택 과목이 달라요. 이제 3학년은 1학기는 3학점 과목들이 이렇게 쭉 있고, 여기까지가 3학점 과목들이고, 이제 예술 그 다음에 교양교과는 2학점으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이 2학점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학기당 2과목까지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학점 과목은 1학기에는 5개, 2학기에는 8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3학년 1학기까지도 본인들이 이제 희망하는 어떤 과목들을 이렇게 그 진로에 맞는 그 학과에 맞는 과목을 선택을 해 주시고, 이렇게, 그리고 3학년 2학기 같은 경우에 1학기에 그 거의 모든 과목에서 진로 선택과 일반 선택은 거의 2학기 때 편성이 되어 있고, 3학년 1학기까지는 진로 선택 위주로 이제 편성이 되어 있어요. 수학도 미적분 2가 진로 선택이고, 뭐 영어는 융합 선택이긴 하지만 사회나 과학 같은 경우에 과학은 3학년 1학기까지 다 진로 선택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석차 등급이 산출이 안 되는 요런 과목들을 3학년 2학기에 거의 대부분 편성을 해서, 이제 학생들이 내신 성적보다는 3학년 2학기는 이제 수능에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로 좀 편성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우리 1학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1학년 수업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어요. 어떤 그 본인의 이제 권장 과목이나 본인 희망하는 학과의 권장 과목이나 이런 거를 확인을 해서 수강 신청을 해라. 근데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현재 1학년은 2차 수강 신청까지 이루어져 있고, 내일부터 3차 수강 신청이 되는데,
이렇게 과목별로 인원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학년 같은 이거 원래 공개되는 자료가 아닌데 제가 그 교육과정 설명에 들어오신 우리 학생 학부모님들만 위해서 이렇게 좀 공개를 하는데 현재 지금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공계 쪽으로 좀 많이 몰린 것 같아요. 지금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에는 화학이 100명도 안 되는 한 60명 정도, 60명 남짓 하는 인원인데 이제 화학이 이제 123명 정도, 그리고 생명과학이 101명 정도 이렇게 그다음 물리학도 한 90명 정도 이렇게 있는 걸 보니까 이제 뭐 문이과가 적절히 섞여 있는 걸로 보이지만 이제 2학기로 가면은 물리학, 뭐 화학, 생명과학, 물리학이 수학까지 해가지고 요런 과목들이 이제 주로 선택이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아 지금 1학년은 이공계열 위주로 좀 학생들이 많이 이제 편성이 되어 있는가 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고 이런 이제 석차 등급이 산출되는 그리고 입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일반 선택 과목들이 거의 대부분 일반 선택 과목이거든요. 이 위에 있는 과목들이 이런 과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인원수가 많이 나온 건 굉장히 좀 고무적이고 학생들의 입시에 있어서도 유리한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인원수 이제 얼른 캡처를 하시던지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수강 신청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이전 교육과정에 대한 자료인데 요거를 이제 바뀐 교육과정에서 공개한 대학은 없느냐. 지금까지 딱 한 군데 공개했거든요. 경희대학교에서. 요거는 제가 이제 학생들 이제 단톡을 통해서도 안내가 되었고 진로 시간을 통해서도 이제 안내가 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요거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는 학과 안내서 뭐 요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화학과는 뭐 어느 대학에서 이제 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어느 권장 과목을 있고 뭐 요런 지점 요런 부분을 확인을 하시면 좋겠고 근데 뭐 종합전형 준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요런 부분 권장 역량이나 권장 도서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에 맞게 선택 과목 안내서 뭐 요런 부분 기하라는 과목은 어떤 과목일까 어떤 거를 배울까 뭐 이런 부분이 안내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끝으로 이제 우리 졸업생들 이번에 이제 멘토링 할 때도 졸업생들 불러가지고 이제 강의를 좀 부탁을 했는데 다 이제 종합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그 이전 교육과정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적용을 받는 학생들인데 대략적으로 어떤 뉘앙스로 선택 과목을 골랐는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 학생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 첨단융합 학부인데 화학, 생명 그리고 과학이나 이런 수학 과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선택을 하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요 자료는 또 1학년들의 현재 1, 2학년들한테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카이스트 새내기 가정학부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과학은 물리랑 화학을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우리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모든 수학 과목을 다 수강했어요. 이 수학까지 탐구, 기하, 그다음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경제 수학 그리고 공동교육 과정으로 이 친구는 고급 수학까지 수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수학에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수학과 물리학에 있어서 굉장한 열정을 보여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고급 물리학도 있죠. 그래서 성공적으로 아주 입시에 성공을 뭐 결과를 이뤄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과학기술대라고 이제 이 친구가 서울과기대를 갈 만한 내신 성적은 아니었어요. 근데 생기부가 굉장히 좋아서 큰 내신 격차를 극복하고 종합전형으로 입학을 한 굉장히 종합전형의 성공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친구도 우리 학교에 개설된 수학이랑 과학은 거의 다 긁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과학도 3개씩 듣고 뭐 수학도 이렇게 하나 듣고 근데 2학기도 마찬가지로 수학과 과학으로 가지고 가고 3학년 때 뭐 미적분, 확률과 통계, 과학까지 연구, 고급 물리학, 물리화학, 생명 2 이런 부분이 거의 수학과 과학에 있어서 선택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굉장히 입시에서 저는 성공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 내신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학교에 진학한 이제 중간에 혹시 진로가 바뀌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질문이 많이 있어요. 이 친구가 2학년 때까지는 물리랑 화학을 하던 친구였는데 3학년 때 돼서야 이제 진로가 바뀌어서 이제 경제나 정치화법 이런 걸 수강을 하고 이제 화학은 뭐 계속 좋아했는지 화학 2까지 이제 수강을 해줬는데 이 친구 경희대학교 경제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이라는 경희대학교 종합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중간에 진로가 바뀌어도 내가 뭐 어떤 거를 학습을 했는지 이런 것보다는 이러한 학습 과정 중에서 내가 뭘 얻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이제 입시에서는 더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뭐 이 친구도 이제 서법인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학과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2학년 때까지는 굉장히 좀 그 아주 눈에 띄는 그런 건 없었지만 3학년 때 이제 사회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그러니까 종합전형 신청하려면 종합전형을 진학하려면 이런 부분도 중요하고, 또 이 친구는 수학을 잘 못했는데 오히려 내가 수학을 못하지만 잘할 수 있다, 좋아는 한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보여주려고 했어요, 이 친구가. 그래서 수학도 뭐 2학년 때는 수학까지 탐구, 3학년 때는 경제수학을 일부러 선택을 하면서 내가 수학을 못하지만 피하는 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많이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도 입시에서 유의미하게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잠깐 채팅을 보면서 네, 이제 뭐 질문이 이제 따로 올라오진 않았는데, 혹시 질문이 있는 뭐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교 교육과정부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이제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직접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질문이 없는 관계로 2학기 교육과정 설명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이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질문 있으신 학생, 학부모님들 학교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